안녕하세요.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된 한컴 MDS의 정대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어딧 대응을 위한 IS 26211 안전활동 수행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딧을 수행을 하게 되면 IS 26211의 어떠한 측면을 주로 살펴보게 되는지, 이를 현업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 이후에는 10분가량 Q&A 시간도 있으니까 들으시며 궁금하신 부분은 채팅창을 통해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첫 장에서는 IS 26262의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IS 26262의 어딧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현업에서 어딧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해 드리고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핵심 키워드는 어딧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딧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가지고 이 어딧의 대상이 되고 있는 ISO 26112의 개요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26112라는 표준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자동차 분야의 기능안전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안전이란 무엇이고 왜 표준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한 것일까요? 이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 많은 전기전자 시스템이 완성차에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율주행이라는 최신 기술이 발달을 해가면서 이 전기전자 시스템의 비중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전자 시스템의 증가는 자동차의 고장, 나아가서는 차량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전기전자 시스템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 하나하나가 고장이 날 확률을 아주 미세하게 낮추었다고 하여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었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늘어가는 전기전자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ISO 261이라는 표준입니다. 이 전기전자 시스템의 증가는 비단 자동차 분야에서만 일어나던 현상은 아니라서 이미 일반 산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IC 61508이라는 표준을 자동차 분야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한 것이 ISO 26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61이라는 표준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동차 분야의 기능안전 표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능안전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ISO 261에서는 기능안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야기되는 위험원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비합리적인 위험이라고 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도덕적인 관념들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인명, 재산 또는 환경적인 피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전자 시스템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인해서 만약 잠재적인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면 이를 모두 분석을 해내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을 해 이 위험을 제거를 하거나 최소화시킴으로써 차량 내 외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예로 들어보게 되면 차량 내에 있는 한 전기전자 시스템이 전자조향 실패라는 기능의 오류가 발생이 되면 이는 차량에서는 조향 실패라는 위험한 원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원인이 가령 고속도로에서 100km/h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차량 사고라는 위험으로 번질 수 있을 것입니다. ISO 261기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분석을 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요소를 시스템에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SO 261기는 총 12개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주요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차량의 기능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사항들이 이 12개 파트에 나누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트 3, 4,
5, 그리고 6에는 실제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수행을 해야 할 안전활동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파트 3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어떠한 위험을 가질 수 있는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이를 제어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파트 4와 5와 6에서는 파트 3에서 수립된 목표를 각각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구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IS 2616의 파트 3부터 파트 6에 따라 안전활동을 수행을 함으로써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위험을 점차 세부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최소화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활동과 안전활동을 통해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산출물들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화면의 그림은 안전활동 중에서도 테스팅을 제외한 개발 단계에서의 활동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트 3의 안전활동인 아이템 정의부터 시작을 하여 파트 4, 5, 6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안전 분석까지 마치 하나의 프로세스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각각의 안전활동은 이전 단계의 안전활동에서 나온 산출물을 이용해 다음 단계의 입력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이는 하라라고 하는 안전활동은 그 전 단계인 아이템 정의라는 안전활동을 만들어진 아이템 설명의 입력물로 사용하여서 향후 분석을 통해 안전 목표와 ACL이라는 것을 산출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전 목표와 ACL로부터 각 개발 단계별 안전 요구사항과 아키텍처 그리고 안전 분석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아이템 정의부터 시작을 하여서 안전 분석까지의 모든 안전활동 산출물들을 마치 하나의 큰 논리관계로 구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는 안전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산출물들에게 추적성과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게 해줍니다. 이 추적성과 일관성이라는 성질은 ISO 26162 준수 또는 기능안전 달성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맨 처음 제품을 구상을 할 때부터 ISO 26162에 따라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완성된 제품에는 기능안전이 확보 또는 달성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OEM에서 어디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추적성과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질부터 산출물 사이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산출물 자체의 완성도가 높다 하더라도 기능 안전의 달성에 있어서 ISO 26162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성질부터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품의 안전성이 보장되었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기능 안전 어딧 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이야기를 드렸던 안전활동들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나면 어디선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기능안전 어딧이 시작이 됩니다. OEM으로부터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이 ISO 26162에 따라 개발을 하였는지, 그로부터 기능안전을 달성하였는지 심사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딧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이고, 그 중에서도 방금 이야기 드렸던 추적성과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딧은 IS 2616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전 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안전활동에 대해서 그대로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 심사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어딧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기능 안전 달성을 위한 관리적인 측면, 실제 제품을 개발해 나아감에 있어서의 측면,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테스팅 측면까지 그 외에도 다양한 측면들에서 심사평가가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부분이 이 개발 측면이실 텐데요. 실제 제품을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개발 측면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할지 정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발 측면에서 어딧을 수행을 하게 되면 항상 가장 먼저 평가되는 요소가 바로 추적성과 일관성 두 가지입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리긴 하였지만
아무리 ISO 261을 잘 준수하여 산출물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여도 기초가 되는 추적성과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ISO 261에 따라 개발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개발 단계에서 수행을 하는 안전활동 중에서도 위험원 분석과 안전활동의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분석과 안전 분석을 이해를 하기 위해선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고의 발생은 fault, 즉 결함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서브 시스템의 기능을 결정짓는 관련된 이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의 결함이 모이면 어느 순간 서브 시스템의 고장이라는 오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서브 시스템에 고장들이 모여들고 나면 시스템의 해저드, 위험원을 만들어내고 이는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고를 일으키는 시스템의 위험원부터 순차적으로 이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만 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것이 바로 ISO 261의 안전분석과 위험원 분석을 포함을 하고 있는 안전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또한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부터 파생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차량 수준의 위험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ISO 261의 각 안전활동은 위험원부터 근본 원인인 결함까지 제거 또는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위험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안전 목표는 위험한, 즉 그림의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 목표에 따라서 다음의 안전 활동들이 계속 수행이 되게 되는데요. 다시 말을 하자면 위험한 분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아 위험원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안전 활동들도 당연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불가할 것입니다. 위험한 분석이 수행이 되고 나면 요구사항 명세,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안전 분석을 통해서 각각 아이템의 오동작, 시스템의 고장,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결함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전 분석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위험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안전 목표에 따라 제품을 만들고 나면 안전 분석은 안전 목표가 실제로 구현된 아키텍처를 대상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키텍처에 더 이상 남아있는 결함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 만약 안전 목표에 따른 AC이 달성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전 요구사항과 아키텍처에 다시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즉, 안전 분석 또한 충분히 수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근본 원인인 결함이 제품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ISO 261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ISO 261의 파트 3을 보게 되면은 차량의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운행 상황과 운행 모드의 조합을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안전 목표와 AC를 결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위험한 상황, 즉 해저더스 이벤트를 충분히 분석해 누락된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전 분석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ISO 261의 핵심 안전 활동들이 명시된 파트 3, 4, 5, 6에는 모두 안전 분석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 3의 경우에는 컨셉, 즉 제품 구상 단계에서 수행을 해야 할 안전 분석의 내용과 사용해야 할 테크닉스, 즉 다시 말을 하자면 기법들이 나오고 있고 파트 4, 5, 6은 각각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에서 수행을 해야 할 안전 분석의 내용과 사용해야 할 테크닉, 기법들이 AC에 따라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AC일수록 허용되는 결함의 수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각종 안전 분석의 테크닉스를 적용을 하고 나면 위험원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을 충분히 제거
또는 최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분석과 안전 분석을 수행을 하고 나면 전체 안전 활동의 산출물에는 앞서 이야기를 하였던 추적성과 일관성이라는 성질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안전 목표 그리고 AC에 도출이 되고 나면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안전 목표를 실제 시스템에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 사항으로 정의를 하고 아키텍처에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고장을 유형별로 분석을 함으로써 이 고장이 왜 발생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내어 만약 안전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이 있고 현재 아키텍처에는 이를 예방을 하거나 감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안전 요구사항으로 도출해 다시 시스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전활동의 산출물들은 위험 원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안전 목표와 ACL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안전 분석을 통해 안전 목표와 ACL에 따라 시스템의 위험원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의 안전성이 보장되었다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추적성과 일관성은 안전활동 산출물들이 ISO 266에 따라 기능 안전을 달성하도록 만들어주고 ISO 266에 따라 시스템이 개발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었음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OEM에서 오디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산출물 사이의 두 가지 성질인 추적성과 일관성부터 가장 먼저 면밀하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ISO 26162 그리고 어디세 주요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어디세 대응을 대비하면서도 ISO 26162를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매드니 아날라이즈라는 도구를 활용한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IS 261을 적용해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면 주로 펑셔널 세이프티 매니저와 같은 세이프티 엔지니어들이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이프티 엔지니어들은 IS 261의 요구사항에 따라 Hazard Analysis and Risk Assessment라는 하라라는 활동을 할 것이고 세이프티 리퀘어먼트 정의, 세이프티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FMEA와 FMEDA, FTA라는 기법을 활용한 안전 분석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각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산출물에 대해서 ISO 261에 요구를 하고 있는 추적성과 일관성이 형성되도록 인티그레이션 작업까지 수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얼핏 이야기만 들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업무 활동을 각각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산출물을 인티그레이션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은 ISO 261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활용을 해 시작을 해야 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드니 애널라이즈를 활용 안전활동 수행 방안이 하나의 해결책 또는 시각점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매드니 애널라이즈라는 도구는 ISO 26162 대응을 위한 안전분석 솔루션입니다. 특히 ISO 26162 대응인 만큼 안전 목표부터 안전 요구사, 아키텍처 데이터까지 안전분석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ISO 26162 안전활동의 산출물들을 추적성과 일관성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안전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대체 메디니 애널라이즈에는 어떤 기능이 있어? 이러한 안전분석이 가능한지 그 대표적인 기능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니 애널라이즈에서는 안전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두 모델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목표에 따른 시스템 개발 수준별 요구사항 데이터는 요구사항 모델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출한 요구사항으로 설계해낸 아키텍처 데이터는 아키텍처 모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간 매트릭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요구사항과 아키텍처 데이터의 추적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니 애널라이스에서는 아키텍처 모델로부터 안전 분석이 수행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아키텍처 모델을 통해 아키텍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나면은 이 데이터로부터 FMEA, FMEDA 그리고 FTA를 수행하기 위한 템플릿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고 마찬가지로 템플릿에서 수행한 분석 결과는 다시 자동으로 아키텍처 데이터에 동기화되어 모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개발 수준별 ISO 262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딘 애널라이즈에서는 분석한 모든 분석 산출물들에 대해서 ISO 262 요구사항 부합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분석 산출물, 즉 분석 데이터들은 모두 모델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디펜더십 뷰라는 기능을 통해 손쉽게 추적사항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프로젝트 밸리데이션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모델 데이터에 제약사항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IS 2612 부합 여부를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짤막한 메딘 알라즈의 대표적인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추적성과 일관성이 형성된 안전활동 산출물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제 메딘 애널라이즈라는 도구를 통해 데모 시연을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메딘 애널라이즈를 실제 실행을 한 화면입니다. 이 해당하는 메딘 애널라이즈에서 저는 현재 일렉트로닉 스티어링 락 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분석과 안전활동 산출물을 만들어낸 일부를 미리 업로드를 시켜 놓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ESR에 대해서 아이템 데피니션부터 세이프티 애널리시스까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안전활동의 산출물들이 모두 일부가 기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세이프티 골스 앤 리퀘어먼트라는 부분에는 각 시스템 개발 수준별 세이프티 골 혹은 세이프티 리퀘어먼트가 모델로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보게 되자면은 지금 보시는 모델은 테크니컬 세이프티 리퀘어먼트입니다. 실제 시스템 개발 수준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그 이전 단계인 기능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서 만들어낸 결과고, 이렇게 만들어진 요구사항들은 실제로는 모델의 데이터로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키텍처 또한 모델로서 관리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TSA for ESA라는 아키텍처 모델은 실제 방금 보셨던 기술 안전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아키텍처는 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이 모델의 데이터로서 저장이 되어서 메딘 내부의 모델로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모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매트릭스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구사항 데이터와 아키텍처 데이터 간의 트레이스 관계, 즉 추적성 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키텍처 모델에 있는 데이터와 요구사항 모델에 있는 데이터가 만나는 지점에 체크박스를 표시만 해주면은 두 가지 데이터 사이의 추적성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키텍처로부터 메디니에서는 안전 분석을 수행을 하기 위한 템플릿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것은 실제 방금 보셨던 아키텍처 모델로부터 FM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해 준 것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가장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키텍처 모델에 있는 데이터들이 나열이 되고 향후 FM을 수행하기 위한 컬럼들이 자동으로 형성이 돼서 이런 FM을 수행을 위한 템플릿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 아키텍처 부분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넣게 되면은 이 FM의 테이블에도 실시간으로 다시 같이 동기화가 되어서 생성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FM의 테이블에서 분석을 수행을 해 안전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아키텍처 모델에도 해당하는 엘리먼트 아래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동기화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비단 FMEA뿐만이 아니라 FTA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미 만들어 놓은 FT를 대상으로 아키텍처에서 만들어 놓은 지금 추가한 엘리먼트 부분과 그에 따른 고장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벤트가 만들어져서 FTA가 추가로 생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활동 산출물들을 모두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에 대한 추적 관계 그리고 ISO 이르기르기 요구사항의 부합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추가한 이 11이라고 하는 아키텍처 데이터에 대한 이라는 고장이라는 안전분석 결과로부터 저희는 손쉽게 그 추적 관계를 가시화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화면이 실제 이라는 고장 데이터로부터 추적 관계가 이루어진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뎁스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그에 대한 추적 관계를 더 면밀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이 내부에 제약사항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어서 이 밸리데이트라는 기능을 이용해 주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들이 IS 261 요구사항에 맞게 부합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밸리데이트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현재 데이터가 어느 부분에서 이르기르게 부합하는지 혹은 부합하지 않는지 그런 결과들을 한눈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Q&A까지 포함을 해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때문을 위한 IS 2616이 안전활동 수행 방안 제2부라는 주제로 다음 세미나도 기획이 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오늘 준비를 하였던 내용과 관련해 Q&A에서 미처 물어보지 못하였던 궁금한 부분 또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한컴 MDS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컴 MDS의 정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